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Y 독일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 독일,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데요. 독일이 실제로 이 거리상 한국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대한민국 중앙에서 이제 독일 중앙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어보면 한 8,500km 정도 되거든요. 엄청난 거리예요. 그래서 비행으로 하면 보통 뭐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뮌헨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10시간에서 뭐 11시간, 많게는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엄청난 거리잖아요. 뭐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로 11시간 정도 간다? 그럼 웬만한 대륙은 다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실제로 독일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뭐 거리상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독일에 대해 아세요 하면 특별히 뭐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상은 독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뭐 독일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 주방기구, 주방도구 아니면 뭐 하리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독일 사람들 또 독일 문화, 독일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좀 생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주제를 좁혀서 오늘은 이 독일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국내 독일어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. 그런데 그렇게 좁아진 것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. 이제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지 않죠. 이미 뭐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 다른 언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이제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또 프랑스어도 제2외국어로 이렇게 두 언어가 그때는 인기가 있었는데요. 특히 그 남학생들은 이 독일어가 좀 거친 언어, 이게 발음이 좀 거칠잖아요. 거칠게 들리잖아요.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학생들이 주로 독일어를 배우고 여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. 뭐 어찌됐든 아쉽게도 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어가 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이 대학에서도 이렇게 자취를 조금씩 감추기 시작을 합니다. 인문대학, 특히 그 유럽 어문 계열의 인기가 이렇게 줄어듦과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독일어과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과랑 이렇게 병합되는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대학에서 벌어졌죠.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는 좀 달리 독일로 떠나는 한국인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죠? 저도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.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친 게 2013년이니까요. 제가 한국에 귀국한 2013년 이후를 보더라도 독일 내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의 수가 매해 한 대략 5% 정도씩 증가를 해왔거든요. 뭐 코로나 기간은 이렇게 좀 떼더라도 이제 2020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요, 이 독일 내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의 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 이렇게 나라 비교를 해봤을 때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독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, 특히 그 유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.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독일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나만 독일어 하는 것 같아, 나만 독일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독일어를 배우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, 또 유학뿐만 아니라 뭐 이민이라든지 또 취업을 목적으로 독일에 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니까 더 힘내시고 독일어에 대해서도 더 좀 파이팅 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 독일 멀고도 가까운 나라,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털어보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schüss.